지금 보시는 영상이 부종성 췌장염의 CT 이미지인데요. 부종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CT상에서 조형 증강을 했을 때, 조형제를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조형 증강이 나타나게 돼요. 좀 약간 밝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뒤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루이드 콜렉션스로 의심되는 구역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급성으로 발병하게 되는 APFC 같은 경우 다음 영상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어둡게 보여지는 플루이드 콜렉션스는 전체 한 50% 정도는 저절로 소멸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소멸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가성 낭종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큰 카테고리는 괴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흡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성 낭종의 형태, 캡슐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띌 수가 있겠고요. 가성 낭종 또한 사이즈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은 흡수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너무 크기가 큰 경우에서는 배액수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이런 성분들을 제거하는 과정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종성인 경우에는 플루이드 콜렉션, 가성 낭종의 진행, 이런 순서 정도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괴사성 상태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사성 췌장염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두운 부분으로 나타나게 돼요. 현재 영상은 조형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은 괴사성인 경우에는 조형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증강이 되지 않는다라고 교재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파트 2 넘어가서 레디올로직 특징 보실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은 간단하게 기본 개념 정도만 봐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하얀색 별 모양에 비해서 이쪽이 정상적인 색깔을 띠고 있죠. 이 영역 자체가 괴사가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단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괴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어떤 콜렉션들이 보여진다면 이런 것들은 ANC라고 분류가 돼서 괴사 조직이 모여 있음을 의미하는 이러한 표기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태로 더욱더 진행이 돼서 캡슐 형태로 주변 둘러싸인 구조물이 나타나게 된다면 월 오브 네크로시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WN이라고 표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전반적인 큰 카테고리가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 흐름 정도만 잘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독지를 본다든지 결과지 내에서 이런 표현들이 좀 췌장염에서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 내용 돌아와서 아래쪽 내용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보시면은 용혈성 괴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괴사성 췌장염에서 관찰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사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부종성과 다르게 이완율과 추가적인 질병 이완율과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또한 2차적인 감염까지도 연관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부종성보다 괴사성이 더욱더 위험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혈관 쪽과 관련된 합병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액 같은 경우는 강력한 소화제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왔을 때 혈관의 침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혈관에서 공급받던 조직은 괴사가 동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출혈과 괴사가 동반되는 것이 또 혈관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정상적인 혈관의 벽을 침범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가성 동맥류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 소화로 인한 동맥벽이 손상되게 되면서 이런 식의 맥동성을 띠는 메스 형태의 가성 동맥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플레닉 베인이라든지 포탈 베인 쪽에 혈전증이 발생하는 것 또한 연관이 될 수 있겠고요. 더욱더 심한 경우에서는 여기 있는 누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주변 조직을 뚫고 구멍을 형성할 수 있겠는데요. 복강내 쪽에 이런 판크레아틱 아사이티스, 췌장 복수가 동반된 이런 추가적인 합병증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췌장액이 강력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을 뚫고 들어가서 복강내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급성 췌장염이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되고 있는 가성 동맥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형 증강된 부분들이 같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췌장염이 있고 추가적인 합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주변에 가성 동맥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또는 추가적인 혈관을 또
또 침범해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은 비장 동맥 쪽에 발생한 이런 식으로 애뉴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다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진단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파열되면 추가적인 또 출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일링을 통해서 내부의 혈류 흐름을 차단한 그런 부분까지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췌장에 염증이 있을 때 합병증으로서 혈관의 침범까지 동반될 수 있구나. 그리고 또한 이런 식으로 가성동맥류 형성해서 2차적인 또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병증까지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보시면 췌장염의 치료와 그리고 예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러가지 합병증에 의해서 심각한 경우로 이완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심혈관계, 호흡기계라든지 심장 쪽 영향을 주는 경우에서는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췌장염 자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마지막 내용 보시면은 여기 있는 췌장염은 다른 질병들과 감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정리해봤는데요. 판크레아스 덕트에서 발생한 캔서 질병, 그리고 자가면역성 췌장염, 이 부분 앞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이 천공이 이루어지면서 췌장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성 궤양 자체에서 기인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감별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판크레아틱 림포마 같은 경우 디퓨전 패턴이 췌장 전체적으로 침범해서 마치 염증이 있는 것을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추가적인 감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뒤쪽에 또 그림 보면서 영상의학적인 특징 설명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